안녕하세요. 실전적 투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실전적 투자 학교 일기 모임을 갖고요. 이미 공지한 것처럼 10월 8일, 15일, 20일, 29일 2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이번 모임은 강남역에 있는 망고 모임 공간은 망고룸에서 하고요. 그리고 교재는 제공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필기교는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간만에 제가 목소리를 들려드리니까 오늘 장을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그리고 언급했던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언급할 종목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나왔는데요. 잠깐 볼게요. 실전적 투자 학교 목차에서 1단계 주식 투자가 무엇인가,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은가, 기업 가치에 감안한 투자를 하고 싶은가, 투자자는 먼저 선택을 해야 한다, 투자란, 또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이란 제1원칙, 제2원칙, 주가 단기적 움직임, 중기적 움직임, 장기적으로 주가를 좌우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시세를 확인해야 하는가, 가치 투자 이야기, 주식 투자 습관의 중요성, 주식 투자 인내는 안전마진, 기업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주식 투자에서 운이란 소요 개념 투자가 중요한 이유, 통째로 투자한다는 의미, 데가드르 투자 방법, 필독설 리스트, 주식 투자 시 리스크는 무엇인가, 기업 가치 3가지, 기업 상황의 재무 상황, 기업 상황 중 기업적 상황, 미스터마켓, 안전마진, 평균회계, 주식 투자 시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 설명, 기업 내부적 문제와 주식 거래자 문제, 주식 매수 시 고려할 사항, 암 테스트 실전 투자의 순서로 매수할 종목을 미리 모니터링할 필요성에 관하여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재무비율,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의 구분, 긴 안목의 투자가 왜 필요한가, 경제적 해자, 바텀업 투자, 탑다운 투자 중 가치 투자에 적합한 투자는 당연히 바텀업 투자입니다. 그리고 ROE, PBR과 PER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제 2단계로는 기업 가치와 시총, 매수 가격과 주가 변화, 복리 그래프, 구독자 500명 기념으로 제가 그래프 3개를 얘기해 드렸는데 그 이야기 하고요.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대상, 단기 투자 대상, 가치 투자자와 장기 투자, 단기 투자, 분산 투자, 집중 투자, 기업 수익성에 따른 적절 가격, 주식 매수 적절 시점, 대형 우량주 투자, 경기 변동 투자, 경제적 해자. 경제적 해자는 이제 2장짜리가 있고, 제가 6장짜리도 있고 26장짜리도 있는데요. 각각 여러 번 다룰 거고요. 일단 플랫폼 기업이란 미래의 중요성과 우리 예측력에 관하여, 그리고 10년간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준 기업들과 그 이유, 10년 종목, 30종목 볼 거고요. 그 다음 10년 종목 특징, 최상급 종목, 준최상급 종목 특징, 저시총 종목 중 관심 가져야 할 종목과 특징, 성장주와 가치주 구별, 매출액이 계속 증가한 기업,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 ROE가 높은 기업, 그다음 수익성이 이상된 기업과 그게 불가능한 기업의 구분의 필요성. 3단계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심리 추세, 기업 실적의 수치와 콘트 투자 한계, 인생에서 20번의 투자, 스트라이크존의 투자, 미국 기업들 알아본 우리나라에서 장래가 밝은 기업은, 폭락시 투자 시 현명한 투자는, 저PBR 투자란, 고려해야 할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보유 종목 수는, 적합한 연투자 수익률은, 매수 이후 기다림에 관하여, 여유현금의 중요성, 오런 법칙 투자 원칙에 관하여, 작은 금액과 큰 금액 투자 시 현명한 매매에 관하여,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금리 상승기와 금리 하락기의 투자, 주가 상승기 하락기 투자, 전업 투자가 맞이하는 상황, 실전 투자 시 고려사항, 여러 개 제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실전 매매 시 팁, 실전 투자자 기존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자료 같은 걸 여기에서 다 올렸어요. 그 위에서 설명한 것은 위에 있고요.
거의 없는 것은 아래에 지금 따로 프린트 해놨으니까 나중에 제 강의 따로 실천 투자 강의 보시려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짜리 매수 체크표 최종적으로 아래 할 사항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거고요. 별책부로 경제해자 26장짜리 경제해자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좀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해자 구경제해자판이 있거든요. 4장짜리 좀 압축된 게 있고요. 그리고 안전마진 저 1장, 5장, 6장 있는데요. 그 강의 시마다 1시간 정도는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론적 지식보다는 솔직히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 지식은 어차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학이 잘못되면 실수를 계속 하게 되니까 올바른 철학을 가지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장, 5장, 6장은 지금 제본했고요. 그 이후 내용은 제가 만들어지면 제가 따로 프린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본을 했는데요.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더 업그레이드 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을 좀 볼 텐데요. 볼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종목을 최대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가 지금 최근 급락 중이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희와 같이 하면서 계속 깨우치면서 주식 세계 이야기 할 텐데 이제 주식 세계에서 통용되는 원칙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는 걸 계속 반복되니까요. 그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죠. 기업 가치보다 과도하게 상승한다 이렇게. 그러면 항상 과도한 상승 종목은 과도하게 하락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하락해요. 왜냐면 기대치를 훨씬 상하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올릴 때는. 특히 이제 이런 종목은 되게 단순한 건데, 어떻게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 거의 보시면,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겠지만, 이렇게 최고점에 떨어지면 사는 사람은 누구죠? 항상 대형주는 항상 누가 사냐면 개인 사거든요. 이때 못 샀으니까, 이때 꼭지점에 떨어지니까, 이 가격 대비 싸졌다. 30만원 사고 25만원 사고 20만원 사고 계속 사잖아요. 근데 만약 기간 외인이라 주식판을 좀 아는 사람이면 그럼 이때 안 사겠죠. 이때 사든지 하고 자기들이 올리든지 아니면 남이 올릴 점을 미리 사가지고 기다리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이 얘기하고 강조하겠지만 이렇게 과하게 그러니까 실적 대비 주가 상황이 절대적으로 실적이 수익성이 이 정도인데 주가가 이 정도면 들어가는데 이런 절대적 기준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이게 싼가를 봐야 되거든요.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싼 것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이 종목상만 보더라도 이 회사 갑자기 잘 보고 그런 기반 아니잖아요. 보시면 매출액은 좀 증가 20%씩. 근데 영업이익은 증가가 거의 없어요. 여기는 이제 일회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순이익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근데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엄청나게 변한 것도 아닌데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갔으니까 과도하게 떨어진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칙이고요. 저희들 이제 기존에는 개인 투자를 생각했으니까 이때 떨어지면 산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들은 개인 투자를 생각 안 할 거예요. 기관 외인 입장이면 어떨 거냐. 기관 외인이 여기서 떨어진 종목 사겠어요? 팔기 바쁘지? 그쵸. 근데 개인은 사요. 왜? 이때 못 샀던 걸 이때라도 떨어졌는데 이 가격 대비 싸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가격은 가짜 가격이에요. 제가 계속 말하면 가짜 가격. 과도하게 올린 종목 항상 과도하게 떨어. 이거 가짜 가격. 이거 이때가 재평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보면 이것도 보면 2019년도 보면 이 보세요. 2019년도잖아요. 이쪽이. 근데 이 19년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기업 가치가 계속 증가 안 했어요. 그게 자산가치 증가했겠죠. 근데 수익성이 이렇게 증가 안 했어요, 많이.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12만 5천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단지 저희들은 얼마큼 올라갈 거나 얼마 떨어진다 이걸 상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걸 예측한 게 아니라 살 무렵에 천매살 무렵에 이게 싸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적 기준, 상대적 기준으로 해서. 절대 기준은 수익성 대비 뭐 PBR 보는 것도 가장 간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상대 기준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싼가, 아니면 이 종목의 과거 주가에 비해서 싼가,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걔는 안 보죠. 왜? 이걸 안 보잖아요. 재무제표를 아예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무제표가 뭐 그런 말 하죠, 많이. 재무제표가 뭐 다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 지표라고. 과거 지표 맞습니다. 맞는데요. 어차피 이제 제가 뭐 입으로 계속 떠들어도 이제 모를 거고, 경험을 하면 알게 돼요. 이 재무제표가 얼마나 중요한 거. 뭐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뭐 여러 말 드리겠지만, 이 변화, 회사의 변화를 말하는 거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재무 비율이거든요. 이 비율이라는 게 퍼센트잖아요. 몇 프로 증가하고 몇 프로 떨어지고 뭐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연동되느냐? 제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보잖아요. 보면 이거 엄청나게 연동돼요. 물론 연동 안 되는 종목도 있긴 하죠. 뭐 장난치기 위해서, 세력이 장난치기 위해 그런 종목도 많으니까요. 전기차 같은 경우 영업이익 안 나와도 며칠 증가하니까 미리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영업이익 많이 나올 걸 아니까 성경험자들은 그래서 미리 올린 거거든요. 뭐든지 저희는 엔젤 투자가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돈 문제잖아요. 돈은 솔직히 이게 뭐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카톡을 했는데, VIP 투자 자문 거기 이제 2억 이상 뭐 3억 이상 뭐 그렇게 이제 맡겨야 되는데, 그분 이제 와이프 모르게 했나? 그래서 한 10% 손실 난 거예요. 그게 너무 불안하니까 저한테 저 카톡하게 됐어요. 근데 10%는 정말 흔하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 문제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분 잘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10% 20% 손실라도 정직이 아니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특히 주식은. 그래서 되게 조심하고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물론 싸게 산다고 그 가격 아래로 안 떨어져요. 법빛도 산 다음에 50% 이상 떨어진 게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뭐 이제 계속 언급하기 추세 추정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튼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치죠. 자산 가치 증가하지만 수익 가치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아요. 않았어요. 근데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갔잖아요. 미국 덕도 있겠죠. 이제 IT 아니란다. 네트워크 효과 발휘하는 회사들이 미국에 많잖아요. 그런 거 연관시켜서 이게 많이 과도하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리로. 근데 문제는 개인들이 엄청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개인이 얼마나 샀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100만 천만 이거 100억 3조 이상을 샀어요. 1년 동안. 여기가 1년 3년 2년 동안 한 5조 이상 샀겠네. 지금 다 물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분하고 잠깐 카톡을 했는데 이게 어떠냐 물어봤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거 네이버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비싸요. 저러면 안 사죠. 예를 들면 이게 더 적정가에도 이게 더 떨어질 상황인 거거든요. 보통 떨어질 때는 과하게 떨어져요. 문제는 이 회사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막 46만 원 올라갔으니까 30만 원 되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3분들은 지금 반토막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런 주식판에 버려진 이야기를 알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요. 이게 뭐 12만 원 이거 뚫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BPS가 14만 원이니까 제가 외인이에요. 그러면 쉽게 올리지 않죠. 이거 외인 종목이잖아요. 50%가 외인이에요. 체지도 빼도 50%. 외인 종목이라 외인 이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 움직이는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보는 지표를 보고 해야 되겠죠. 이 회사 상황, 재무 수익상 대비 PBR 싼가 비싼가 보고 그런 거 보고 다 보고 해야 되겠죠. 아무튼 네이버는 뭐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하시겠죠. 근데 뭐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왜냐면 보세요. 이게 26주잖아요. 근데 순이익이 지금 6천 올해 나와봤자 6천 나오거든요. 그럼 몇 배예요? 64, 40이 넘거든요. 40이면 던질 상황이에요, 보통. 지금 살 상황이 오히려 던질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종목은 네트워크 효과 발휘 우리나라의 독점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이게 뭐 이렇게 좋은 기업 맞아요. 좋은 기업 맞는데 문제는 비싸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기업은 맞는데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이땐 살만한 거죠. 근데 이제 화도 올라갔으니까 뭐 지금 힘들죠. 외인이 이렇게 던지는데 제가 이제 그 다른 정보 언급하겠지 하면서 뭐 말씀드리겠지. 외인 정보 같은 건 외인이 진짜 던져버리면 이걸 적정가를 밑을 뚫고 내려가거든요. 좀 길어지네요. 제가 볼 정보가 많은데 카카오를 볼까요? 카카오? 지금 카카오는 더 심각하죠. 이거 지금 네이버는 지금 3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 최고점 대비요. 카카오는 보시면 3분의 1 토막 더 넘었거든요. 지금 13만에서 5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PBR 2.2거든요. 이 정도도 좋은 종목 맞죠. 카카오 막강하잖아요. 그쵸? 보니까 그 여유 현금 가지고 자회사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기업 맞아요. 이렇게 막 며칠 넘게 계속 증가되잖아요. 최근에 좀 정체했네요. 보니까 영업이익이요. 근데 매출 증가하면 영업 정체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매출액을 증가만큼 뭐 판관을 쓰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안 나오지만 매출 증가만큼 판관을 쓰지 않는 구간이 생기면 갑자기 영업이 폭발하니까요. 문제는 비싸다는 거죠. 지금도. 이것도 뭐 단순해 보면 22조잖아요. 물론 자회사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ROE가 엄청 높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 자꾸 이야기하지만 아프리카 TV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ROE 30 종목이니까 퍼10에 사도 퍼10에 사는 게 어떻게 엄청나게 유당 기업죠. 또 퍼10 기회가 온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 보시면 지금 1조 3천억 벌었으니까 2조 6천억. 참 이게 일회성 수익이 있네. 보니까 여기 보죠. 기타 수익이라고 일회성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들어오면 모르겠까 잘 몰라요 이거. 그쵸? 이게 자회사 수익 관계기업 수익이 아니네요. 그쵸? 관계기업 수익이 지금 적자니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적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파악해야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과하게 이것도 과하게 올라온 거잖아요. 과하게 이 회사가 나쁘냐 좋아요. 좋은 게 맞아요. 맞는데 외출 영업 증가하니까 뭐 좋은 게 맞죠. 근데 과하게 지금 보면 2만원짜리가 17만원까지 8배 거의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7배, 8배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기업까지는 증가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과하게 올라간 종목 항상 과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면 꼭 시점이 항상 개인 사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이제 샀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이 꼭 시점에 사는 개인 투자처럼 사잖아요. 지금 뭐 산 사람들은 지금 몇십 프로, 뭐 반에 반토막 났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 꼭지를 떨어진다 사면 안 돼. 이 가짜 가격이니까요. 그쵸?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살 때 수익성 대비 적절감가를 평가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싸지 않고 적정가로 지금 외인기관이 양매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도 기관이 양매도 하면 주가가 지옥을 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싼 구간이다. 그럼 뭐 분할시 들어야겠지만 지금 싼 구간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보시면 2년 전에 24,000짜리가 17만원 올라갔잖아요. 말도 안 되게 올라갔죠. 이때 저도 뭐 갖고 있지 않은 게 아쉬워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는데 뭐 4만원도 뚫고 왔죠.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4만원도 뚫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 진입하는 건 뭐 좀 아닌 거고요. 저도 차트 매매를 안 하지만 예전에 차트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꽤 했어요. 초창기 때. 이때는 건드는 거 아니죠. 그걸 따라서 저희는 가치 투자니까 기업 가치 대비 적정가 아니에요. 비싸요. 싸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매출액 증가하는데 영업이 정체 중이잖아요. 그러면 주가도 보통 떨어지거든요. 비싼 가격이라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 할 텐데 영업이 증가하는데 매출 증가하는데 영업이 정체다. 그러면 비싼 가격에서는 주가가 무조건 떨어져요. 떨어지고요. 지금 외인 던지는 와중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최소한 4만원, 2만원대도 올 것 같은데요. 2만원 또 오면 지금 5만원인데, 지금 사도 입을 일통하는데. 그리고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살 때 적정감과 아는 그거거든요. 또 카카오뱅크도 보시면 9만원짜리 지금 18,000원 됐어요. 근데 이건 뭐, 계속 말해, 금융업이잖아, 금융업. 보시면 수익성이 보세요.
회사가 좋은 회사, 아니, 맞죠. 왜냐면 계속 매출 증가하고 회사가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적절가냐, 가치 투자하는 게 적절가냐, 버는 거에 비해서 적절가냐, 미래 가치 대비해서 싼 거냐,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저도 막 계속 실수를 합니다만, 상장할 때 항상 과도하게 주가를, 그, 적정가에 상장을 아예 안 하죠. 적정가라면 상장을 아예 안 하죠, 나는. 그래서 항상 비싸게 상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상장률이 잠깐 올라갔지만, 그다음부터 이제 내리막을 놓죠. 지금 보면 뭐,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이게 떨어져요. 지금 올해 벌어봤자 2,400억 번다는 건데 지금 8조잖아요. 앞으로 뭐 금융권은 퍼10 다 되죠. 어떤 종목도. 근데 지금 퍼10만 돼도 이게 앞으로도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나야 된다는 소리인데. 물론 이제 일반 은행하고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죠. 앞으로 발전하겠죠. 그렇지만 과하게 거품이 끼는 종목이라서 지금 좀 심각하죠. 94,000원인데 지금 18,000원이니까. 이제 이걸 한번 저희들한테 깨우침을 주잖아요. 상장이 뭐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 적정가를 항상 감안해라. 보수적으로. 지옥을 경험 안 하고 싶으면요. 그 다음에도 카카오, 정보 볼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다 신저가 상황이니까, 뭐 현금 있으면 솔직히 살 종목 있으면 사놓으면 저 1, 2년 기다리면 몇십 프로 먹는 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쵸?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페이도 23만원짜리 지금 4만원인데, 카카오페이는 좀 심각하죠. 왜냐면 아직까지 지금 계속 적자잖아요. 적자폭은 좀 주는 경향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뭐 영업 매출 증가하니까 좋은 회사를 맞죠. 계속 증가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싸냐 비싸냐는 건데, 최근에 영업이익 보시면 2분기 때 125억 적자.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이걸 들어간 건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거의. 비싸요. 지금 비싸고 어떤 종목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닐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데 카카오페이는 아직 수익성 전환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 게 아니고 알리 보시면 카카오 그 페이 같은 거 알리페이가 싱가포르 홀딩스가 지금 30% 갖고 있잖아요. 아무튼 어차피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효과 발휘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나중에 언급을 계속 할 텐데 이런 카카오 관련 기업이라든지 아무튼 지금 비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데 삼성전자 그나마 삼성전자 유명하게 본 게 이제 영업이익 잘 나왔었는데 올해 지금 실적도 지금 안 좋아했거든요. 3분기에 지금 10%인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 같고요. 왜냐면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아지면 뭐 최근에 실적이라 좋으니까 그냥 버티는 건데 실적가 안 좋아지니까 쉽지 않죠.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제가 뭐 대부분 가치 투자자들은 가치가 막 유동적인 기업을 잘 안 사요. 거기 이제 뭐 그 낭독 동영상이라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IT 반도체는 보통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 안 하는 종목들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뭐 그게 이해 못하고 저는 뭐 욕심나면 뭐 거래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거래 안 하는 건 아닌데 IT 반도체를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안 하는데 앞으로도 잘 안 할 생각인데 이유는 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센트리온도 보시면 쪽은 뭐 좋다고 뭐 하지만 워낙 거품이 심하니까 ROE 15짜리가 지금 PBR 5라는 게 퍼 40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지옥을 보내겠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정교조라 하거든요, 이런 걸. 실적과 무관하게, 정교처럼 신념으로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워낙 시중이 크니까 사람들이 조이팔처럼 뭐 그런 이유죠. 아무튼 뭐 5만원까지 떨어도 비싼 거니까 이 종목은. 현금 흐름이 엉망이잖아요. 센트리온은 헬스케어하고 연동되는 종목이니까 건드리시면 안 되고. 최근에 이제 제가 언급을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야기 했거든요. 그 실제로 괜찮고 하는데, 최근에 지금 거의, 좀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도 외인 오히려 매수 중인데요. 최근에 외인이 계속 매수 중이잖아요. 현대차도 그리고, 기아차도 좀 굴고,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근데 주가는 좀 밀어버리네요. 그쵸? 밀어지는 거죠. 근데 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종목이 주가에 떨어진 것은 매수기일 수도 있죠.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뭐, 실적 좋아질까 하게도 주가가 밀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언급할 종목이 꽤 많은데, 아프리카 TV 같은 거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해서 기관이 좀 매수가 막 들어갔거든요.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제, 외인은 아직도 매수 상황이 아닌데,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외인이 매수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지금 원래 외인이 사다가 기관이 갑자기 들어와서 막 과하게 올리니까 외인도 던져버리네요.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외인이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반등을 좀 한 종목인데, 올해 최근에 샀으면 조금 20% 수익 내고 파는 것도 나쁜 방법 아닌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죠. 어차피 저는 이제 갖고 있고요. 뭐, 떨어지면 조금씩 더 계속 하는데, 많이 매수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이게 보시면 5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5만원대까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매력적이냐, 참매수 할 가치가 있느냐, 따르면 계속 살 수 있는 종목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아무튼, 뭐, 이 종목은 아직까지 제가 좋게 평가하는 종목이고요. 실제 갑자기 꺾여버리면 그때 이제 견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최근에 외인이 계속 매수 중이에요. 주가는 올라가지 않지만, 보시면, 외인이 42% 갖고 있다는 거, 외인 정보라는 거예요. 그냥 외인이 갖고 있는, 보시면 작년에는 50% 이상 갖고 있었거든요. 52%. 지금 외인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외인은 왜 사죠? 왜 사는 거예요, 외인이? 이제 적정가보다 좀 더 떨어졌다고 판단했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익성이 좀 개선 중이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NC소프트라는 게 원래 보시면 월자태 보시면 지금 제가 원하는 가격은 원래 30만원이거든요. 솔직히 30만원 뚫어버리면 더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차피 첫 매수를 많이 매수 못한 거라서 계속 매수 조금씩 하고 있는데 30만원 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도 모르는데, 저도 이제 NC소프트를 예전부터 갖고 오고 싶었는데 이제 매수 못할 건데, PB 1점대 사면 괜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또 지켜봐야 할 종목인데, 아무튼 위인이 최근에 엄청 매수하네요. 그쵸? 개물량 다 받으면서 올리네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매수하면 지금 좀 매수하고, 떨어지면 계속 사고, 10% 떨어지면 33만원 사면 떨어지면 31만원 30만원 또 사고, 그 다음에 27만원 또 사고, 25만원 또 사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원래.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NC소프트 좋게 보고요. 왜냐면 이건 약간 게임 중에 외인이 가진다. 그러면 뭐 좀 일정 포트를 무조건 가져야 할 종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선호주가 있는 거죠. 그리고 LG생활광 보면 주가가 계속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했던 가격보다도 더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이게 좀 다른 게, 제가 보면 아프리카 TV는 NC소프트 같은 실적이 개선 중이든지 뭐 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LG생활광은 실적이 계속 떨어진 상황이니까, 보면 지금 3분기도 안 좋다고 뭐 나왔는데요, 레포트가.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잘 모르겠는데, 외인이 매도 상황은 아니죠. 왜냐면 이 종목도 일정 포트에 갖고 있어야 할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60만원 뚫은다. 그러면 거의 7년 신저가 되는 건데 괜찮다고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특급 종목은 따로 언급해 드리겠지만, 강의 시간에도 뭐 특급 종목은 소수 종목이에요. 많지 않아요. 그 종목도 일정 포트 갖고 있는, 쌀 때 사놓고 잊어버리죠. 이 기업 믿고. 그런 게 이제 특급 종목이죠. 기업 실제가 어떻게 할까 걱정 안 되는 종목이 특급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외인 사다 팔다 뭐 매도 상황은 아니고요. 쉽게 지금은 안 떨어지죠. 지금 잘. 왜냐면 이제 외인도 자기 이제 평락을 맞추기 작업할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외인이 이 종목은 40% 갖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37% 정도로 이제 매도 상황이 아니고요. 어떻게 매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것도 지켜볼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 사람이 HR이라고 최근에 계속 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뭐 더 이상 정치 안 하는 것 같고 3만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뭐 실제 떨어진 게 아니니까 지금 이게 근데 퍼가 10이에요. 올해 예상 순이익이 365. 그러니까 퍼가 10이라서 이 R20짜리잖아요. 퍼 10. R20짜리 퍼 10에 산 건 괜찮죠. 이것도 이건 종목 보시면 뭐 여러 번 너무 언급을 여러 번 해서 최근에 실적 보시면 5번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이상 매출 영업이 증가 중이에요. 많이 없어요, 이런 종목. IT 반도체 완전 차원이 다르죠. IT 반도체는 자, 삼성전자 연동되기도 하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뭐 부품 뭐 그 가격이 따라 연동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각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 높은 가격은 좀 그런데 3만원 전후라든지 사가서 떨어지면 계속 샀는지 25,000원, 2만원까지 이렇게 산다. 그럼 읽기는 솔직히 힘들죠. 매출 안 꺾이는데, 영업이 또 안 꺾이는데, 주가만 꺾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예전부터 갖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매수 들어갈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현대차, 기아차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업이에요. 스스로 돈을 버는 기업이잖아요. 매출도 꺾인 적 없고. 보시면 꺾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물론 이제 몇 년 전에는 좀 정체 중이었는데 작년부터 지금 계속 오히려 증가 중이거든요. 두 자릿수로. 그래서 좋다고 봅니다. 이제 배당도 한 600원 나오니까요. 3만원 사면 한 2%, 뭐 이제 세금 빼면 2%는 좀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 꺾이지 않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 할 수 있어요. 계속 증가하는 회사 발전하는 기업.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선호하는 종목 중에 네오팜이라고 최근에 계속 매수 중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는. 근데 비싸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퍼가 지금, 아니, 퍼는 뭐, 지금 PBR이, BPS가 1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6,000원 전후 가격, PBR 1.0 정도고, 1,400억짜리 기업이, 영업이익이, 200억 나온다. 그리고 순이익은 190억, 150억 이상 나오잖아요. 퍼 10 당연히 아래고요. 중요한 건 이 기업은, 최대 장점은 돈이 들어와요. 안 나가도 되는 거죠. 돈이 들어오잖아요. 전 170억, 뭐, 많이 들어올 때 210억 작년에. 근데 돈이 나가냐? 돈이 안 나가요, 이렇게. 그럼 돈이 계속 쌓이겠죠? 단점은 매출 정체. 저도 이제 최근에 제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제 와이프가 낳았지만. 그래서 이제 네오팜 제품 쓰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도. 그래서, 뭐, 이 기업은 워낙 제가 잘하는 기업이긴 한데, 잘한다고 돈 버는 건 아니지만, 배당이 한 50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1,400억. 한 주당 배당이 한 600원에서 650원에 7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2만원 사면 한 3% 정도 들어온 거고, 만원씩 사면 더 배당률이 높겠죠? 아무튼 최근에 개인들이 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저 같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1년, 2년 홀딩 하겠다. 몇십% 확정적 먹고 싶다. 그런 마인드로 들어간 거고요. 이 종목은 2만 원이 한 7년 신작가, 15,000원도 7년 신작가네요. 그쵸? 만원 되면 8년 신작가, 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금이 1,000억이 있거든요. 1,000억이. 몇 년 전에는 400억, 지금 현금이 1,000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화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종목이죠. 내가 원화라면 영업이익 200씩 들어온다. 순이익은 최소 150억, 200억 사이 들어오는데 돈이 안 나와도 된다. 엄청난 기업이죠. 그렇지만 주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주가는 큰 변화 있는 기업을 먼저 사요. 그런 종목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 템플턴이 많이 이렇게 체포를 갖고 있는데 이건 안 좋은 거고요. 하지만 뭐 몇십 프로 먹겠죠? 뭐 지금 저는 매수 중이고요. 당연히 매수. 근데 이제 이것도 단타 치시잖아요. 최근 이제 수익에 목마른 분, 저도 목마르니까요. 그래서 막 5%, 10% 먹으면 또 기간 대비 수익률이 나쁘지 않으니까 생활비 해도 되잖아요. 아무튼 읽긴 쉽지 않다. 떨어지면 계속 살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매수를 했어, 3매수. 근데 주가 떨어져.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려면 뭘 봐야 되죠?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희 이제 그 강의 시간에. 그때는 수익성 무관하게 주가 떨어지니까 그때 자산가치 봐야죠. 근데 저시총 종목, 현금 대비 이제 저시총 종목 장점이 갖고 있는 현금하고 현재 시총한 단순 비교가 되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대기업 기업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또 사회에서도 많고 합쳐진 거니까. 아무튼 이거 다 이게 단순한 기업이고 뭐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매수 관점이고 더 떨어지면 더 좋은 거죠. 왜냐면 배당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온픽 종목이와 제가 이제 제놀루션을 선절했잖아요. 제놀루션 선절했는데 왜냐면 매출이 꺾였으니까 제가 매출 꺾이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뭐 20억 뭐 20억은 뭐 세발의 피인데 어떻게 보면 현금이 지금 480억인데 20억. 아무튼 뭐 제가 주가 올라간 걸 그걸 떠나서 제가 기본적으로 경험상 매출액 이렇게 꺾인 종목은 싫어해요. 왜냐면 경험상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선절했고요. 좀 손실 보고 팔았어요. 그대로 이제 더 떨어지긴 했지만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관심을 잘 안 가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S&D라고 이 종목은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제가 이제 천억 아래 종목 전 종목을 다 보는데 왜냐면 이제 그 중에 대박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그래갖고 먹은 몇백 프로 먹은 종목도 꽤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이 엄청 큰 게 아니라 좀 아쉽지만 이 종목들 그 리스트 중에 뭐 실적이 최근 실적 보시면 매출 영업이 이렇게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PBR 지금 1.0 정도 돼요. BPS가 이 종목이 BPS가 18,000원. 지금 거의 BPS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1.0이고,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저시총 이야기를 계속 하겠지만, 저시총 관점은 가장 중요한 관점이 영업이익률이죠. 몇 프로 남는 거냐. 왜냐면 저시총이라는 것은 실제 제대로 안 날 저시총을 유리해요. 근데 실제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 3반에서 주가를 많이 올리거든요. 대부분. 왜냐면 이 종목을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돈만 하면서. 이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제 세력이라 하는, 뭐, 세력도 나쁜 세력, 좋은 세력 있잖아요. 발굴해서 제품에 거 발굴해서 원리 있는 세력은 나쁜 세력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이제 그런 분들이 당연히 이 종목을 관심 갖고 보겠죠.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 만일 차익금이 500억이잖아요. 근데 700억. 만일 USR 통째로 사요. 근데 지금 거의 100억이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순이익은 70억씩 이상 나오고. 근데 이 기업도 장점이 그거잖아요. 돈이 들어오는데 보시면 70억에서 90억 들어오잖아요. 매년. 돈이 나가냐, 지출하냐. 나가긴 나가네요. 근데 이제 크게 안 나가고 노후가 안 돼. S&D는 이용자수 증가하도록 그렇게 막 신기술들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용자 잔이 증가하면 그걸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메리트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 종목은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매수는 제가 권유를 못 하겠고요. 당연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들이 뭐 되게 단순하죠. 실적은 안 꺾였는데 주가만 꺾여있는 종목이죠. 당연히. 그런 걸 다 외인이나 기관들이 좋아하니까요. 엔게임도 좋아하고요. 현금 계속 늘어났잖아요. 보시면 60억, 120억, 200억, 400억, 530억. 예전 시총 보시면 놀랄 거예요. 아마 2년 전에 시총이 400억. 지금 현금이 500이 넘게 있다는 거죠. 천억, 지금 거의 천억이 5천원 되면 천억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시총 천억짜리인데, 뭐, 150에서 200 들어온다는 거 엄청난 거죠. 거기다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제 100억에서 160억 정도 들어오는데, 보세요. 자본주식 적잖아요. 되게 적은 거예요, 이게. 물론, 모르겠어요. 5천원까지 떨어지면 정말, 살 종목이 너무 많죠. 지금은 신저가 종목이 깔렸으니까, 잘만 고르면 정말 대박 날 수 있는, 2년 전은 제가 얼마 전 거는 해도 2년 전하고 다르다. 2년보다 비싼 상황이다. 근데 지금 정말 2년 전 상황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도래한 거예요, 지금. 인바디도 보면 지금 신저가고, 실적은 계속 좋잖아요. 지금 다섯 번연속 실적 좋잖아요. 근데 주가 계속 떨어진 상황이죠. 1.몇까지 떨어진다면 정말 대박이죠. 파가 5가 되는 거예요. 아웃 20짜리인데
일정료 되면 퍼가 5 되는 거거든요. 퍼 5 되면 엄청 싼 거예요. 이 기업은 계속 돈이 지금 쌓이잖아요. 근데 퍼가 5다. 아, 좋은 거죠, 좋은 거죠. 370억. 370억은 퍼가 5 되려면 어떻게 되죠? 370억 곱하기 5 하면 그 시총이 퍼가 5 되는 가격이거든요. 뭐 이거 엄청 뭐 이런 계산법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아무튼 종목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뭐 제가 오늘 종목 이야기하려고 지금 마이크를 킨 건 아닌데 좀 오늘 종목을 좀 언급하고 싶어서 언급한 겁니다. 종목 진짜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대표로 사지 마시고 수급으로 올라간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쵸? 실제 개선 중인데도 주가 떨어지는 종목이 최고예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떨어지면 계속 살 수 있는, 주가가 더 떨어지면 실제 개선 중인데 떨어지는 종목이 최고죠. 근데 이제 매수 시점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걸 잘 잡으시면 좋죠. 아무튼 이번에는 많은 분하고 만나지 못하는데요. 뭐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솔직히 안 나오고 싶겠죠. 나중에 뭐 장이 좀 좋아지고 좀 안정화 되시면 그때 이제 여러분하고 뵙고 싶어요. 너무 이번에는 좀 많은 분이 지원을 안 오셔서 물론 시간적으로도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 좀 빡세긴 해요. 빡세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런 기간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계속 좀 어차피 일정한 공부를 하면 저하고 비슷한 지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하고 이제 계속 토론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요. 그런 업그레이드 기간이 필요하니까 다음에는 좀 더 여러분하고 좀 많은 분들하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무튼 종목을 오늘 몇 종목을 언급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실전 투자 학교 일기 모임을 하는데요. 아까 공지한 것처럼 강남역에서 삽니다. 조그만 강의실에서 할 건데요. 아무튼 4주 동안 하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은 너무 안 좋은데 좀 현금 없는 게 아쉬운 시기인데요. 현금 있으면 좀 살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쵸? 너무 많아요, 솔직히.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좀 길어졌는데 제가 뭐 이렇게 요즘에 애기도 키우면서 뭐 이것저것 바빠요. 솔직히 할 게 많아서. 아무튼 이번 토요일부터 강의한 거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와 비슷한 시기에 좀 제가 실전투 학교에서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조금 강의하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